2025년 1월 3일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른 아침부터 밀어닥쳤다.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즐비한 서부지방법원에서 불법으로 영장을 발부해 주었기 때문이다. 불법 위에 불법이 버젓이 검찰과 공수처, 사법부에서 자행되고 있다. 김일성 회고록을 합법화시킨 서부지방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경찰은 자신의 상관을 체포하더니 이번에는 경호처장의 명령을 거부하고 관저 앞에 길을 터주는 일까지 발생했다. 경찰처장의 직무대행인 이호영의 명령 때문이었다. 대통령의 경호 업무에 투입된 경비단은 이중으로 주어진 명령 앞에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종준 경호처장은 공수처의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끝까지 막아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 그러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송훈 차장에게 경찰은 출석을 요구했다.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부터 배신하는 자가 늘어나는 이 시대에 자기 직무에 충실한 사람만이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다. 입법을 담당해야 할 국회는 이미 부정선거에 의해 거짓 국회의원들이 거대 야당이 되었다.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지만 본인들의 이익과 지령에 의해서는 수많은 악법들을 통과시키고 사법부와 행정부까지 소나기에 넣고 있다. 거짓이 나라를 파괴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당은 뒷짐을 지고 관망하면서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이들도 있고 내각제를 준비하려는 조중동에 아부하며 기대는 세력도 있다. 올바른 보도를 해야 하는 언론은 대통령 관저에 헬기를 띄워 불법 촬영하였다. 그리고 광주시청은 폭군의 최후라는 깃발을 내걸었다. 광주시장은 권력남용자는 반드시 파멸할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광주 사태 당시 최규하 대통령 하야와 신현학 총리 물러가라를 외친 광주 사태 무장 시위대들을 헌법 수호기관이라 명명하여 많은 보상금을 받고 소위 민주화 성지가 된 광주가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를 입증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경호처를 체포하라, 발포명령자 윤석열을 체포하라며 반국가 구호를 외쳤다. 윤 대통령이 발포명령을 내렸다는 가짜뉴스를 사실인 양 외치는 그들에게서 5.18과 아무 관련 없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에게 발포명령자라는 거짓 프레임을 씌우던 세력들이 오버랩되었다. 가짜뉴스와 유언비어가 지배하는 대한민국에서 아직 내란죄가 입증 안 된 대통령의 체포가 정당한지 묻고 싶다. 노동자 인권 대신 그들을 이용해 배를 채우고 온갖 혼란을 조장하는 홍위병인 그들은 지령을 받는 곳으로 떠나든지 아니면 자신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라. 도대체 누가 내란 세력인가? 칼바람이 불어오는 차디찬 거리에서 밤을 새워가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민의 함성과 눈물을 외면하는 이들이 바로 내란 세력이다. 공수처의 체포가 실패한 후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 혐의를 뺐다. 그들은 탄핵소추 사유를 내란으로 규정한 바 있다. 그리고 내란 혐의로 형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전국 각지에 내란 수괴라는 플래카드가 휘날리고 있는데 그들은 슬그머니 내란을 뒤로 감추었다. 내란 수사로 지연되는 탄핵 재판을 가속화하여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민주당의 꼼수를 대다수의 국민은 눈치채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그 일당은 대한민국 안위와 안정에는 아랑곳 없이 권력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제왕적 국회의원들인 것이다. 잘 아시겠지만 내란 범죄는 수괴는 사형, 무기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도 그에 준하는 그런 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란에 동조하거나 방조하거나
선전, 선동 활동하는 경우도 징역 5년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논리를 펴고 있는 것도 다 내란 선전선동죄에 해당되어서 다 유죄에 처할 그럴 사안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 내란죄 수사를 이유로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한 정청래는 수차례 탄핵 반대 세력들을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미 대사관을 공격한 전력이 있는 정청래는 반드시 내란죄를 입증해내어야만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내란이나 외환이 아니면 수사나 소추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느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 박 대통령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불응한 것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것이다 라고 기재한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은 수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공수처와 서부지방법원, 헌법재판소의 법조인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미처 알아채지 못한 게 있다. 더 이상 국민이 자신들의 조종대로 움직이는 꼭두각 시간이라는 것이다. 어르신들뿐 아니라 중장년과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1980년대의 학생들이 반국가 운동을 벌이며 반미, 친중, 친북을 외쳤다면 지금의 학생들은 대적할 나라가 북중러임을 자각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 막다른 골목에 위태롭게 서 있는 중국이 온갖 방해 공작을 하고 북의 지령이 난무한 가운데 미국은 한국 정부와 각급 채널을 유지하며 도발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북 제재를 강화하며 북에 협조하는 단체에 대한 처벌과 제재 수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핵심 역할로 떠올랐다. 무너진 헌정 질서와 법치, 자유의 가치를 회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다. 무너지기를 바라는 세력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 탄핵 재판을 준비하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계엄을 선포했던 내용들을 모두 이루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명예롭게 임기를 마치기를 소망한다. 지난 세대들이 피와 땀, 눈물로 지켜낸 자유대한민국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